네, 투자에 참견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전에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제가 함께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굉장히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전에 함께하는 저를 또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크님께서 보람 누나 앉아서 진행하네 라고 해주셨는데 네, 앉아서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남극곰님도 보람 이모가 이 시간에 라고 해주셨는데 이모라니요. 누나 정도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모인데 미란 앵커님은 미란 누나네요. 자, 미란 누나 땡땡이 중이신가요? 하셨는데 지금 열심히 좀 회복 중이시고 또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채팅창도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스톡먼스터님이 저도 왔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자, 그럼 투자에 참견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PB님 인사할게요.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종목의 참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두 개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이렌텍인데요. 이전에도 이미 1차, 2차 계속해서 목표가를 달성했던 종목들인데 계속해서 지금 고점을 높여가면서 새로운 목표가들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종목 먼저 리뷰부터 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우선 현대중공업에 대한 것은 제가 막 두 차례, 세 차례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선업황 전체에 대한 얘기도 조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1분기에 조선업황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1분기 수주 성적 자체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1분기가 이미 글로벌 전체 발주량 중에서 한 49% 정도를 국내 조선사가 가지고 왔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뭐 LNG선이나 컨테이너선을 위주로 해서 발주를 하고 있으며 올 한 해, 2022년 올 전체 지금 연간 수주 목표를 보았을 때 한 40% 정도 이미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수주를 받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이제 수주가 되는 이제 품목들 자체가 그 선박들 자체가 굉장히 마진이 높은 선박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은 뭐 여전히 탑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시기에 대장주가 가지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결국 대장주라는 것은 결국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지고 수급이 쏠릴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핵심은 이거겠죠. 이제 결국 많은 선박을 지울 수 있는 도크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생산성 자체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아시다시피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후판이라든지 기자재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엔진이나 전기 장치에 대한 수직 계열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그동안은 좀 사실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 사업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엔진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규모의 이제 엔진 사업부고요. 05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했을 때 조선 해양 관련된 매출에서 한 60% 누적 영업이익률을 창출을 하고 있는 이 사업 부문입니다. 아무래도 사업 부문 자체가 좀 희소하고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수익성 자체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적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캐시카우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중공업이 배를 만드는 것과 별개로 엔진 사업부를 통한 사업 가치도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엔진 사업부 가치만 따지더라도 지금 한 3조에서 5조 정도 규모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현대중공업 자체가 가진 가치도 굉장히 크고 여기에 아무래도 조선 업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실적에 따라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차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어차피 신고가를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계단식으로 목표가를 올려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고요. 현재 수급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올려도 충분히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렌텍인데요. 그 이렌텍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전자담배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렌텍이 원래 본업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휴대폰용 케이스를 만들던 이제 기업이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전자담배 기기를 만들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용 기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중국기, 그러니까 갤럭시 A 시리즈에 대부분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요. 갤럭시 A 시리즈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 이제 방수 방진 기능을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어느 정도 케이스 자체가 좀 고급화된다는 건데, 당연히 이런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대당 판매 단가 ASP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량이 조금 저조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안정적인 판매량을 가져갔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관련해서 약점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제 크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이제 ODM 업체들에서 경쟁을 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지금 당장 파이가 조금 작은 거지, 파이가 커진다라고 하면 그 파이가 커지는 만큼 그 경쟁도 조금씩 완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전자담배에서도 뭐 순항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배터리 팩이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배터리 팩과 관련해서는 LG전자에서 이제 국제 인증 받는 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좀 대기 중에 있고요. 지금 배터리 팩 같은 경우가 가정용 ESS에 이제 조금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연내에는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뭐 전기 자전거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적용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좀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2022년 실적 기준 PER이 총 이제 9배 나오고 있습니다. 9배 나오는 시점이라면 아직까지도 주가가 뭐 저평가되어 있다, 좀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PER을 높게 잡지 않았습니다. PER 10.5배 잡아봤거든요. 그러니까 26,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끊어가면서 목표가 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이렌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의 수주가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죠. 계속해서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유럽과 LNG선 수주 계약에 대한 소식이 나왔었고요. 빅3 조선사 가운데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주가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수주뿐만 아니라 엔진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 역시 실적에 따라 성장을 할 것이고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아무래도 조선주 계속해서 강한 가운데 대장주가 좀 힘이 가장 강하겠죠.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15만 원을 뚫어내려는 움직임도 나왔는데요. 현재는 14만 5천 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16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렌텍까지 살펴보시죠. 여러 가지 우려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또 전자담배 시장 확대에 대한 전망들을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밸류상으로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다 싶지만 여전히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렌텍 역시 오늘 같은 장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2% 넘는 상승세로 23,400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목표가는 26,000원으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슈의 참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의 이슈는 바닥 다지기 이제 끝, 자동차주 전망입니다. 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지난 1년 동안 좀 부진했습니다. 자동차가 말 그대로 앞으로 달리지 못하고 정체 또는 후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좀 앞으로 쌩쌩 달려줄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PB님, 자동차주 이제는 좀 괜찮아질까요? 네, 방금 앵커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기어가 지금 후진기어에 들어가 있었다라면 이제는 중립 그리고 전진기어로 바뀔 수 있는 시점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말부터 2019년 말부터 그 자동차 반도체의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해소되는가 했지만은 거의 뭐 작년 한 해 동안도 해소되지 않았고요. 결국 이제 올해 들어서야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재택 문화가 많아지면서 뭐 TV나 PC나 뭐 태블릿 같은 관련된 이제 고부가 가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이 낮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또 이제 물류 대란 때문에 반도체 소재를 또 전달한다든지 이제 완제품을 전달하는 것이 지연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고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조금씩 나아진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진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지금까지 자동차 관련해서 있었던 자동차 관련주들이 갖고 있었던 리스크 중에 한 가지는 좀 해소가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좀 얘기를 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경기 선행 지표인 OECD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생각보다는 이제 뭐 소비자들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긴축에 들어가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제 현실들을 조금 자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자각이 생긴다는 것은 돈을 쓰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진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자동차라는 것을 사줘야 이제 자동차가 판매가 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이 조금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리스크 요인이 아니냐라고 자동차 주들을 보는 분석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결국은 이제 공급 정상화가 되더라도 공급 정상화가 돼서 생산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맞는 수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격이 오히려 내려가고 실적이 나빠지겠죠. 그런데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현재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가 재고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산업 평균 재고율로 보았을 때 한 34일 정도인데요. 보통 평균적인 재고율이 이제 한 60일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이거 그러면 한 절반 정도밖에 없다는 거니까 아직까지도 대기 수요 자체가 굉장히 길다는 뜻이고요. 팬데믹 이전하고 팬데믹 이후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생산량 자체가 20%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도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고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수요를 맞춰가면서 앞으로 실적 개선될 여지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투자 적기로는 어느 시기냐라고 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갈 수 있을 때만 실적이 이제 숫자로 찍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생산이 증가되고 있다는 기사, 이슈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점이 자동차 관련주에 투자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이 자동차 관련주에도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자동차주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는 국면에서 조금은 더 가볍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한 부분도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지금 차 계약을 해놓고 3개월째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재고 부족에 대한 부분, 차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라는 점들을 체크해 드리면서 이 생산 증대 시점이 우리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관련주 가운데서 관심 종목은 어떤 거 보시나요? 네, 기아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업종 내에서 공개 일학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 시장 추정치보다도 잘 나오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딱 거기에 부합하는 예상 정도, 실적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요 시장에서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인도 공장도 3교대로 돌아가는 등 생산도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티지나 카렌스 같은 신차 효과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이런 내용이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많이 줄었거든요. 판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비용 감소까지 이루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 모멘텀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올해 이제 EV6라든지 전기차 관련해서 앞으로 마켓 시어를 조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기아차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모멘텀만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 지금 주가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추가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위쪽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이고 기아 역시 그 전기차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모멘텀도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한 가지 더 궁금합니다. 앞서서 이제 자동차 관련주의 투자의 적절한 시점은 이제 생산 증대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기아가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기아의 적절한 투자 시기가 지금도 괜찮은 건가요? 네. 우선 지금 제가 편의상 이제 그렇게 표현을 드렸지만은 우선 기대감이라는 것도 분명히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결국 뒤에 따라올 수요를 먼저 땡겨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이제 만약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수치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횡보 국면에서 2차 상승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런 기대감들이 결국에는 무조건 이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도 매수하는 전략 두 개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의 참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선택해 주셨나요? 네, TPC입니다. 네, 네. TPC는 공장 자동화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쉽게 말해서 공장 자동화 부품이나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마로 치면은 이게 로봇 테마로 스마트 팩토리 테마, 로봇 테마가 움직일 때 시장에서 좀 많이 움직였던 경향이 있었고요. 최근에 신사업으로 협동 로봇이라든지 3D 프린터와 같은 신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 자동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전방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이익률을 방어하기 위해 쉽게 말해서 비용을 줄일수록 당연히 이제 이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조 공정을 자동화한다든지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제조혁신 3.0이라든지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사업 같은 정책적인 지원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시장 같은 경우가 19년부터 24년까지 연간 한 9.8%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 증설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현재 많은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 증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스마트 팩토리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놓고 조금 접근해 보셨으면 하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가격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5,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지지선 하단 부근인 3,900원으로 정했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TPC였고요. 목표가 5,200원, 손절가 3,9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호석 PB와 함께 오늘의 이슈 그리고 종목의 참견까지 만나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